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1월 12일자 진행합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유엔 탈퇴, 베네수엘라 공습, 그린란드 압박, 미국발 각자 도생 질서. 박영건 기자가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1월 11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국제 질서의 관리자에서 선택적 참여자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글로벌 규범과 동맹을 전제로 움직이던 기존 판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일 미국이 66개 국제기구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공식화했다. 미 국무부도 낭비적, 비효율적, 해로운 국제기구에서의 이탈이라고 밝혔다. 다자트를 비용 항목으로 보고 참여를 옵션으로 취급하는 신호가 분명해진 셈이다. 미국이 이처럼 최근 힘의 사용과 동맹 내부 압박까지 동시에 꺼내들면서 일각에선 단순한 외교 전략을 넘어 새 질서의 재편 시대가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일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하고 적절한 전환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사안은 단지 중남미 한 국가의 정정 불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재, 금융, 무역 제한과 자산 통제만으로도 시장을 움직이던 직영학이 군사 수단과 결합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면 신흥국 전반의 위험 프리미엄은 구조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동맹과 파트너를 대하는 방식도 가치보다 거래의 언어가 강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그린란드에 대해 러시아, 중국을 막기 위해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린란드 정치권은 우리는 미국인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공동 성명으로 공개 반발했다. 유럽은 즉각 미국의 우려를 표시했다. 영토 주권 이슈가 동맹 내부에서 거래 대상으로 올라서는 순간 북극 항로, 핵심 광물, 안보 거점 경쟁이 더 빠르게 정치화될 수 있다는 경계심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행보를 두고 미국이 던진 메시지는 규칙은 선택, 힘은 옵션, 동맹은 자동이 아닌 조건부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프레임이 굳어질수록 각국은 국제기구를 통한 비용 분담과 조정 대신 자국보험, 공급망 재편, 자원 비축, 군사, 치안 강화, 통상 장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각자 도생이 윤리적 선언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값으로 바뀌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이런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수출 비중이 높고 에너지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낮을수록 충격은 환율, 운임, 보험료, 자본 비용으로 먼저 전가돼서다. 게다가 한국은 안보는 미국 동맹, 교역, 공급망은 중국과의 연결이 깊은 이중 노출 구조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완전한 복원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언급하면서 줄타기 외교를 보여줬다. 진영을 선명하게 가르는 방식으로는 리스크를 줄이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이 외교 문장에도 반영되는 셈이다. 한 전문가는 미국이 국제기구 탈퇴를 상식 카드로 꺼내고 군사 자산 영토 이슈를 거래의 언어로 다루는 흐름이
이어질수록 한국은 동맹을 축으로 하되 무역, 공급망, 규범, 금융의 충격을 분산시키는 다층 구조를 갖춰야 한다면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누가 우리 편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끊기면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가다. 근데 제가 이걸 읽고서 이건 똑같은 질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느낌이 오네요. 그 취약점을 숫자로 계산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보험을 사는 나라만이 새 질서에서 버틸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래서 이거를 갈등 구조도로 그려보면은 A.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하여는 반드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국가 생존을 위하여는 다자틀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다자틀 비용 절감을 위하여는 반드시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좀 그려봤는데 조금 어울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동맹을 강화한다와 각자 도생은 갈등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규칙은 선택하는 것이고 옵션은 파워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건부 동맹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모아졌을 때 우리가 국가 생존으로 계속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독 김치에 빠진 미국 코스트코 수출 늘려달라. 2026년 1월 11일 박신원 김연아 서울경제입니다. 미 정부 식단 지침에 장건강식품 명시, 현지 생산 아닌 메이드 인 코리아 원해, 대상의 직접 요청, 풀무원도 수출 확대 준비. 미국 1위 창고형 할인 업체인 코스트코가 국내 식품업체인 대상에 한국산 김치 수출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미국 정부의 식단 지침에 김치가 포함된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들까지 러브콜을 보내면서 김치가 불닭볶음면 등 라면과 김을 잇는 세 번째 수출 효자 상품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유통업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최근 대상에 미국 현지 생산이 아닌 한국산 김치 수출 확대를 타진해 왔다. 현재 대상은 한국과 미국 공장에서 김치를 생산해 현지 유통 매장에 납품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원재료와 생산지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인 김치를 납품받길 원하는 것이다. 또 다른 김치 수출 기업인 풀무원 역시 미국 유통업체를 상대로 김치 제품 신규 론칭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김치 수출액은 1억 4,989만 달러로 수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장 건강에는 채소, 과일, 발효식품이 좋다며 김치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다. 불닭볶음면 신화를 쓴 삼양식품과 조미김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 성경김과 같이 김치 수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병에다가 김치를 담아서 이게 플라스틱 뚜껑인지 유리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플라스틱 병일 것 같기도 하고요. 국내산 배추 발효 방식 미국서 더 선호 김치 수출 확대 신호탄. 박신원 김연아 두 기자가 똑같이 서울경제에서 또 추가로 보도를 했습니다. 김치 글로벌 인지도 60%에 달하지만 수출은 몇 년간 1.5억 불 수준 그쳐 미 정부 식단 지침 파급 효과 막대.
세계 김치시장 2032년 8.3조 전망, 현지 입맛 맞는 제품 다양화 등 필요. 지난해 라면 수출은 15억 달러 고지를 넘겼고 김도 10억 달러 이상 수출됐지만 김치는 최근 몇 년 동안 1억 5천만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먹방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이 더 커진 것을 감안하면 김치의 글로벌 인지도는 이보다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김치가 글로벌 푸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은 이미 만들어졌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가 내놓은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은 미국 식품 업계에서 바이블로 통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대하다. 약 3천만 명의 학생과 4천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군인과 노인들에게 이 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CS2016 결산 첫 번째, 이미 현실이 된 피지컬 AI 시대. 박지은 아이뉴스 24 1월 10일입니다. 이 로봇은 휴머노이드 이제 전시용 아닌 현장 투입 단계, 현대차 아틀라스 피지컬 AI 영향력 알린 상징, 가장 돋보인 휴머노이드 현대차 아틀라스라고 합니다. 어, 그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뭐 인사도 좀 할 수 있고, 또 어떤 액션 모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죠. 이 대목에서 몇 년 전에 그 정리를 했던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프레카리아트, 2090년 미래계급 전망, 1계급이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이 0.001%, 2계급은 인기 정치인, 연예인 같은 스타 0.002%, 상계급이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할 AI가 3계급이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프레카리아트 계급이 돼서 나머지 99.997 단순 노동자 또는 기본소득 생활자로 전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서울대 윤기은 교수팀이 만든 자료입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2017년 뉴요커 프레카리아트에 대한 미래 상황을 좀 그 사파로 그려진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가정으로 내려온 휴머노이드, 요 LG 전자 건데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CES 2026년에서 만난 LG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 클로이드 하트를 할 땐 눈도 하트가 된다. 전 시장을 벗어난 중국 휴머노이드, 중국은 이 권투하는 그 로봇을 출시를 했네요. 한국형 휴머노이드 연합 MAX 얼라이언스, 국가별 전략도 뚜렷하게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스마트 홈과 제조 현장 활용에, 중국은 물량과 단가 경쟁력에, 미국은 산업 물류 현장 적용에 각각 무게를 뒀다는 평가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여러 휴머노이드가 등장했지만 구체적인 투입 시점과 적용 현장을 함께 제시한 사례는 현대차 아틀라스가 가장 앞서 있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영양실조 사망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앤드류 밴댐, 워싱턴 포스트 1월 6일자를 가져왔습니다. 크리스 로빈슨이 막 전국 장례 감독 협회 회장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또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블루리지 강변 기술에서 로빈슨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죽으면 로빈슨은 병원,
호스피스 또는 검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그들의 다음 친척과 생년월일을 알려줍니다. 그는 중요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가족과 만납니다. 하지만 그는 사망 원인을 기입할 수 없습니다. 로빈슨은 사망을 증명할 의사나 검시관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것을 사인과 함께 우리에게 돌려보냅니다. 로빈슨은 가족을 위한 공식 종이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건부서에 진단서를 보냅니다. 이를 통해 인증서를 추적하는 다음 단계를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단계는 리드 퀸튼이었습니다. 퀸튼은 전미검시관협회의 회장입니다. 그는 또한 메이어 클리닉에서 병리 레지던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을 증명서에 기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의 경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과학과 예술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법의학 병리학자의 임무는 그 이유를 묻고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사망 진단서만으로는 영양실조를 거의 볼 수 없으며 문서에는 근본적인 원인도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망 원인 아래에 있는 일반적인 증명서에는 4칸의 빈칸이 있습니다. 퀸튼이 최종 모욕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파이널 인설트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공백까지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세요. 필요한 경우,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추구하는 그 근본적인 인과관계, 이런 거가 이 글에 나오기 때문에 선택을 해본 것입니다. 따라서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한 강경변으로 인해 식도에 정맥이 부어 위장 출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남용이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한 예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술도 절제를 하긴 해야 되겠죠. 나이 먹으면 어, 자연히 줄게 되어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양실조는 4단계 사망률 사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그것을 궁극적인 원으로 꼽고 있을까요? 퀸트는 확실하지 않지만 사망 진단서는 병리학 거주 외에는 깊이 있게 가르쳐지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망 진단서는 병리학자들에 의해 인증되지 않습니다. 퀸트는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경우에는 법의학 병리학자가 작성하고 병원 의사가 작성하고 아직 교육 중인 근무 중인 주민, 검시관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 누구의 관할권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러한 영양실조 사망의 대부분이 의료검사관의 인증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스모킹 건인가요? 아니요. 영양실조는 일상적인 죽음의 일부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 모래맛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들은 얘기는 죽을 때가 되면은 스스로 곡기를 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안 들어가는 거죠. 스스로 죽을 때가 되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그럴 것 같습니다. 부스트 프로틴 음료로 먹어보고 프로틴 바도 먹어보고 스테이크와 감자도 먹어보고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라고 소프는 말합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소프가 그 갈등과 씨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의 정신적 변화, 신체적 변화, 의사소통 능력 변화를 지켜보고 그가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곡기를 끊으면은 결국은 그 일반 그 어떤 그 큰 질병에 의해서
사망하지 않는 경우는 자연사일 경우에는 곡기를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듯이 영양실조로 돌아가신다. 그거를 사인을 뭐라고 지금들 쓰고 있는지 하나의 그 관심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선친 사망진단서 그 끊었을 때 지금 뭐 수십 년이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어, 그 콩팥 기능 정지, 이런 거로 써 있던 거로, 그 정도, 그거는 하나의 그 나타난 결과지, 근본 원인은 뭐였냐, 음, 그거를 보면은, 역시 알코올 장애,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참 이런 그 기사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이 원인, 인과관계를 이렇게 그 습관화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인기 도발 10여 년간 10번 북의 적반하장. 양지호 조선일보 1월 12일 아침 6시 56분에 띄웠습니다. 2017년 6월 21일 국방부가 북한이 성주 사드 포대를 촬영하기 위해 날려보낸 무인기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 이 무인기는 북한 강원 금강군에서 이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강원 인제에서 발견된 이 무인기는 사드 기지 등 사진 551장을 찍었다. 2022년 12월에는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수도권 영공을 침범했다. 무인기는 군사 분계선 MDL을 넘어 5시간 동안 한국 상공을 돌아다녔다. 이 가운데 한 대는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까지 침투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도발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인근까지 날아든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우리가 상응 조치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발표하자 북한은 전쟁의 불씨를 지피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2024년 10월 외무성 중대 성명으로 한국이 평양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또다시 발견될 때에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또 국경 인근 북한 포병부대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2022년 12월에 서울까지 내려온 그 무인기를 떨어뜨리지 못한 이유는 이게 이런 조그만 거를 하기 위해서 전투기가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뭔가 그 전파 이런 거로 그 떨어뜨려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골칫거리인 것 같습니다. 2026년 골든글러브 라이브 업데이트 톨 토마스 앤더슨 티모시 살람의 K-팝 데몬 헌터스가 수상한 수상자 명단. K-팝 데몬 헌터스 최우수 애니메이션상 수상, 주제가상도 수상했다고 합니다. 경쟁 작품들 중 6개가 있었는데 K-팝 데몬 헌터스가 우승자로 선정이 됐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매기 강 감독이죠. 이런 거는 기록에 하나 좀 남겨놓고 싶습니다. 골든글로브상이 꽤 무게가 있는 상이고 유명한 상이라고 하죠. 계속 뉴스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지만 그림으로 원화 환율 다시 상승 중. 오늘 1466원 10전 국민연금 개입 등으로 해가지고 12월 말에 꾹 떨어뜨렸는데 저도 예상했지만 다시 오를 걸 했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1,500원을 향해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언론에서는 달러 강화, 그 다음에 엔화 가치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께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일본 엔화는 인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160엔을 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엘리트 전문 영역 하는 사람들은 이대로 가면은 200엔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뉴스를 정리하면서 아까 그 사망 원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충분 조건 논리와 필요 조건 논리로 이렇게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찾아가는 이런 도구 그림을 통해서 계속 현실 실습을 해보게 되고 뭐 해결책까지는 뭐 더 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단까지는 상황 파악, 원인 결과 거기까지는 이 도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